교육부가 2023년에도 교원 정원을 일방적으로 줄였습니다. 현장 교사와 교원단체, 예비교사들의 비판이 만만치 않은데요. 학령 인구가 주는데 교사도 당연히 줄여야지. 교사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반대하는 거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우리 때는 3, 40명이었어도 잘만 지냈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집중! 교육부의 교원 감축이 어째서 문제인지, 정교조의 대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꺾이지 않는 50만 교사의 마음. 전교조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과 교원단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을 교육개혁이라며 비판하는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학생 맞춤형 교육,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지만 가르칠 사람을 자꾸 줄이면 그게 가능할까요?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줄어드니 선생님 한 명에게 할당되는 행정 업무와 수업 시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수업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생긴 빈자리는 기간제 교사를 늘려서 채우고 있는데요. 이러면 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학생이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맡는 상치교사와 여러 학교를 다니며 가르치는 순회교사가 증가할 거고요. 결국에는 지역 간, 학생 간 교육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육부가 바꾼 교원 산정 기준에 있습니다. 2013년 교육부가 교원 산정 기준을 기존의 학급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바꾸더니 2023년부터 교원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교육부는 OECD 교육 지표와 비슷한 수준이라 문제가 없다지만 이는 교육부의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수업을 주 업무로 하는 교사를 기준 삼는 OECD와 달리 교육부에서 말하는 교원에는 수업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등 관리직 교원, 보건, 영양 등 수업을 주 업무로 하지 않는 교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거든요. 교육부 자료를 보면 현장에 배치된 전체 정규직 교원 수는 줄었는데 관리직 교원과 수업이 주 업무가 아닌 교사는 늘어난 것이 보이죠. 이는 실제로 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하는 수업교사가 엄청나게 줄었다는 뜻입니다. 학급수에 따라 수업 시수와 수업에 필요한 교사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교사를 새로 뽑고 배치할 때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학령 인구는 줄었지만 학급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수업에 필요한 정규직 교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교육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정규직 교사를 줄이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별도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실정입니다. 마치 산이 좁다는 이유로 멀쩡하게 자리 잡은 큰 나무를 잘라버렸다가 산사태가 걱정되니까 부랴부랴 다시 작은 나무를 심을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죠. 두 번째 문제는 경제 논리로 교육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교원에 배치는 교육부가 관리하는 데 비해 교원 정원은 사실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결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줄을 쥐고 있는 쪽에서 재정이나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우선해서 교원 정원을 산출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육부는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교육 여건이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교조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를 대비하는 중장기 교사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라고요.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제대로 된 중장기 교사 수급 대책을 세우려면 먼저 교원 정원을 학급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교원 정원 기준을 지금처럼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관리직 교원과 수업이 주 업무가 아닌 교사는 기준에서 빼야겠죠. 또 소규모 학교에 필수 정원을 배치하고 기간제 교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고 수업의 지속성이 높아지고 지역 간 학생 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20명까지 제한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지금보다 줄이면 선생님이 학생 개개인의 눈높이와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학교 폭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나아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적정 거리도 확보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서 교원단체, 현장교사, 예비교사 등 관련 주체가 참여해 현장에서 의미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육부 혼자 밀실에서 만들어선 당연히 안 되겠죠?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할 만큼 공동체의 미래를 다지는 초석입니다. 교육 정책은 투입 산출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려한 교육 공공성의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10년째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한 우리나라.
학령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질 높은 교육, 지속 가능한 교육의 미래를 그려나갈 때입니다. 참교육 실현 정교조와 함께 해주세요.